프론트엔드 서버라고 할 거고, 지금 만들어진 이 목록이 이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건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만든 이 내용을 이 프론트엔드에서 UI에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상에서 제공된 이 UI에서 이렇게 추가한 이 목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버에다가 이걸 저장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죠. 이걸 저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공간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부분이죠. 펫샵을 우리가 스프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기억나시나요?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오랜만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자, 기존에 스프링으로 만들어졌던 이 펫스토어를 서비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왔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HTTP이라고 하는 툴로 로컬호스트 8080에 떠 있나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8080에 뜨겠네요. 자, 한번 8080으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8080으로 띄웠을 때, 자, 이렇게 문제없이 뜨면 아주 행복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프론트로 띄운 저 애플리케이션도 8080에 떠 있고, 이 스프링 부트도 8080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충돌이 나죠, 이 포트가. 그러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8080으로 떠 있는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먼저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 두 번째로 이것을 띄워주면 됩니다.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내려가 버렸네요. 제가 그걸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뉴 윈도우를 띄운 다음에 두 번째로 띄우면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알아서 길을 비켜갑니다. 길을 비켜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8080번을 피해서 8081번으로 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서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8080에는 스프링 부트가 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로 와서 npm run serv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8081번에 뜰 거예요. 자, 이 Node.js 기반의 이 그 서버는 알아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그 번호를 피해서 뜨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띄운 후에 Node.js의 이그 런 서브를 해주면 그러면 8081번으로 프론트는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8080에 뜨는 게 아니고 8080은 이렇게 백엔드가 뜨게 됐고요. 8081번에 프론트가 떠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추가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 8080번에다가 뭔가 이런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가 추가되기를 구현해 볼게요. 추가되도록. 먼저 기존의 백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HTTP로 로컬호스트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여기 캣 부분에 고양이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HTTP에서
이렇게 cats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 몽이 이렇게 주고 고양이 이름을 주고 기본적인 에너지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네요. 지금 뭐가 추가가 됐죠? 1번 고양이로 추가가 됐어요. 1번 고양이가 추가됐고 1번 고양이의 에너지는 1이고 이름은 몽이 잘 등록이 됐죠? 예. 자, 기능이 잘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 등록을 했는데 이 고양이가 여기 출력되게끔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Vue.js에서 HTTP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로컬호스트 8080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자, 이러한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을 우리 AJAX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AJAX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AJAX 호출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에 AJAX라고 부르는데 이 AJAX 호출을 하기 위해서 Axi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는 쓸 거예요. 자, Axios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Axios 오리지널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Axios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용 방법들이 쭉 나올 텐데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사용 방법. 자, 먼저 npm 인스톨러를 가지고 Axios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어디 가서 하느냐? 이 프론트엔드 서버를 잠시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붙여놨습니다. 자, 인스톨 npm 인스톨 Axios 해서 인스톨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그래요. require Axios defaul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곳은 이 app.view에다가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은 이 임포트가 쭉 이어지는 이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자, 위에 등장한 이 임포트 문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ES6에서의 문법이고 ES6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는 이 require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왔었습니다. 우리가 공식 사이트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나 밑에나 임포트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HTTP로 뭔가 호출하는 코드에 대한 샘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완료가 됐을 때 get을 한 다음에 then 했을 때 여기 뭔가 나오죠. 근데 이 코드는 읽기가 어려워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await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await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호출 코드를 우리 만드실 수가 있어요. await이 어디 갔나요? await이 도대체 어디 갔나요? 자, await을 통해서 호출하는 샘플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샘플. 자, add 팻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이 팻을 서버에 있는 목록에서 갖고 오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밑에 메서드와 데이터 사이에다가 제가 created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created.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같은 부분에 넣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 컴포넌트 이 같은 선상에 이 created라고 넣을 건데 얘는 그 컨스트럭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바 클래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뷰 app.view가 하나의 인스턴스 화면에 이게 구성이 될 때 그때 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목록을 얻어오는 코드를 넣으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목록을 갖고 오게끔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get 이 부분에다가 우리는 이 주소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우리가 호출했던 이 주소. 자, 이 주소 http 이 cat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폰스를 여기서 받겠죠. 받을 때 여기서 우리가 await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걸어줘야 돼요. 자, 이 생성자를 await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성자는 완전히 생성이 끝난 다음에 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서드 부분에다가 await을 오히려 걸고 이 메서드를 하나를 뽑을게요. 뽑아서 await 그러니까 await이 아니라 async init이라고 뭔가 초기화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한번 뺄게요. 이렇게 왜 빼냐면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을 여기로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init init을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생성자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뭔가 그 화면이 뿌려지도록 하는 뭔가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어싱크가 돼버리면 이 크리에이티드에서 뭔가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화면이 그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이닛 자체는 어싱크로 물론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얘를 그렇게 걸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고 호출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화면에 그냥 잘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스폰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8081번에서 리프레시를 시키면 지금 서버를 내려놓은 상태죠. 서버를 다시 올리고요.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고 그랬더니 아무런 화면에 변화가 없어요. 뭔가 값이 하나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검사를 한번 해보죠. 검사를 눌러서 항상 우리가 콘솔에 들어가서 오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이런 오류가 났어요. Access to 8080에 이 API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블로킹 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8081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CORS 팔러시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뭐냐면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팔러시에 걸린 거예요. 뭐냐면 이 주소가 다른 주소에서 다른 서버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킹의 소지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오리진에서 온 자바스크립트가 자기 서버를 호출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지만 다른 서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이 이 어떤 다른 서버의 백엔드 자원을 호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주소를 하나처럼 보이게끔 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하나처럼 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샘플 코드를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스프링 게이트웨이. 자,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게이트웨이를 하나 샘플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labs msagio에 가서 여기 샘플 코드를 먼저 좀 얻어올게요. 얻어올 텐데 자 이렇게 코드 그냥 눌러볼게요. 뭐 하나 집어넣고 코드를 하면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여기에 코드 중에서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야물 부분을 참고해 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는 참고해 올 겁니다. 자, 이 야물을 가져오기 전에 이 껍데기를 이 전체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이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 코드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아카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발급된 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면은 그 속에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게이트웨이 있죠? 자, 이 게이트웨이를 끌어다가 여기 프로젝트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게이트웨이의 기본적인 설정을 조금 바꿀게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백엔드 이렇게 넣을게요. 백엔드 서버고, 그다음 프론트엔드는 생성된 대로 이렇게 놔둘게요. 자, 여기 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패스 부분을 우리가 캐스 그리고 패스 그리고 도그스 이 세 개를 여기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게이트웨이는 일종의 가상의 껍데기 역할을 할 겁니다. 껍데기의 그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진입하는 대문 역할을 할 건데, 이 패스로 진입할 때는 진입이 들어오면 8081번으로 모든 요청을 보내라라는 뜻이고, 그 나머지는 이게 순서대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진 거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들은 8080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번호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백엔드를 8080에 띄워놨고 프론트엔드를 8081에 띄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겠네요. 순서는.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자체는 서버 포트가 8088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보내주는 일종의 가짜 대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8088로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이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뉴 터미널 들어가서 똑같이 메이븐 스프링 부트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모든 스프링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 런 하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기존에 8081, 8088로 8080으로 접근하던 것을 이제 8088번으로 통일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됐죠. 자, 여기 8088번으로 진입을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하니까 애완동물 이 사이트가 열렸고, 여기에 dogs 하니까 API가 열렸어요. API. 그러면 cats 해볼게요. cats.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넣었던 고양이가 나오죠.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JAX 호출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API가 동일한 주소를 지칭하게 되었으므로 이 앞부분을 그냥 생략을 해도 캐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은 URL의 API이기 때문에, 같은 호스트명의 API이기 때문에 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자, 프론트엔드에 들어가서 화면을 띄우자마자 오브젝트 해가지고 얼럿이 떴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리스폰스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7번 라인이 지금 성공적으로 호출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폰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까? this.paths에다가 이 리스폰스를 그냥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뜨자마자 고양이가 딱 채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여기에 리스판스의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앞서 우리가 API를 호출해 봤을 때 리스판스의 그 결과가 이렇게 생겼죠. 자, 고양이들을 한번 목록을 한번 얻어와 볼게요. 이렇게 httpy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냥 목록을 얻어왔을 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생겼습니까? embedded cats 밑에 이 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막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그러면 이 경로로 우리는 탐색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자, embedded 그 다음에 cats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하에 배열이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embedded 점 그러니까 response 점 embedded 점 cats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JSON 값이 이 프론트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점 embedded 그죠? embedded cats 이렇게 갖고 오면 고양이들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클릭해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한 다음에 자, 콘솔에 뭐 아무런 뭔가 undefined property를 못 갖고 온다. reading cats 해가지고 갖고 온다. 여기 이제 오류가 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여기다 디버그를 찍어보고 우리 데브 툴에서 찍어본 상태에서 다시 리프레시 걸어볼게요. 그럼 여기 디버그 라인이 걸리죠. 그러면 도대체 리스판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인베디드 값이 안 나오니 봤더니 자 마우스를 다시 올리고 인베디드가 되게 나오긴 나오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안쪽에 잘 들어있군요. 고양이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네요. 그럼 앞에다 데이터로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response.data.embedded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디버거를 통해서 저렇게 확인하는 게 빠르죠. 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걸렸고 이제는 이 값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냥 디버거를 풀어버리고 보내버릴게요. 자 그럼에도 화면에 출력이 안 됐네요. 왜 안 됐을까요? 자 이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 is 자기가 무언지를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앱.view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고양인지 개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게끔 여기 is 부분에 값이 타입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타입이 이 값에는 안 들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그죠? 에너지와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타입이 없어요. 타입을 서버 상에서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서버에 상에서 넣어주는 것 이 자체를 그러려면은 여기에 펫 부분에 pet.java에다가 여기다가 뭐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string type 이렇게 줘도 되겠지만 이건 서버의 API를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내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졌을 때 그때 값을 채워 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그게 좋을까요? 여기다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추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추가하죠. 그러면. 자 타입에다가 여기서 서버에서 여기서 또 세터 게터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소스 액션 가가지고 세터 게터를 제너레이트를 해주고요. 타입에 대해서만 세터 게터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으로 보통 합니다.
어트리뷰트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 세터 게터를 저렇게 붙여 넣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습관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입을 추가를 했고 그 타입에 타입의 값이 저장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것은 자, 이 abstract 클래스 pet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의 그 애완동물의 타입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이제 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성자에 넣을 수도 없고. 자, 생성자에 한번 넣어볼까요? 캣인 경우에, 자, 고양이인 경우에는 나의 생성자에서 한번 여기에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 generate constructor를 만들어 볼게요. constructor를 만들어서 set type 캣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도구는 자, 일단 캔만 한번 저렇게 넣어 볼게요. 넣어서 저장을 하고 이 서버를 다시 내렸다 올려야 되겠죠. 자, 서버를 내렸다 올리고요. 자, 이 서버를 내렸다 올릴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초기화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프로덕션 할 때는 이거를 어떤 특정 DB에다가 보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몽이를 한 마리 추가를 할게요. 자, 타입이 캣으로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이 캣이다라고 하면 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리프레시 했을 때 몽이가 이쁘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입의 데이터도 서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값이 곧 이 is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고양이의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록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추가했을 때 이것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서버로 포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et은 됐는데 포스트를 누를 때마다 포스트를 처리하도록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